오늘은요 아토피 요거 해드리고 마른 근선, 가려움증 시간이 좀 나면 오늘 마지막 날이잖아요. 간, 신장 쪽 조금만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뭔가 미련을 남겨두어야지 조금씩은 보고 싶겠죠. 완전히 끝내버리면 재미가 없잖아요. 유언을 이렇게 남겨놓고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토피 그리스 말이에요. 알 수 없다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동양의학에서는 수독증이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몸속에 물독이 많다 뭐 그런 의미. 현대의학에서는 장투수 증후군이라 그래요. 뭐 리퀴그 신드롬이라 그래서 장이 샌다 이런 의미를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강의를 이렇게 뒤에서 석본해주는 친구들이 거기에서 피부 비뇨기과 쪽에 있는 친구 딱 한 명이에요. 요즘 의사 되겠다라고 의대를 가는 친구들 중에서 본과 올라가면 가장 지원 비율이 낮은 데가 비뇨기과입니다. 모 대학교에서는 의대에서는 한 명도 지원을 한 애가 없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과가 이제 앞으로는 심각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전부 다 돈 되는 쪽으로만 지원을 하는. 그래 피부 비뇨기과에서 지금 케어를 하고 있는데 고친 사례가 없습니다. 아토피를. 무슨 말이냐 그러면 피부과 질환이 아닌데 피부과에서 케어를 하는 거죠. 아토피는 피부병 아닙니다. 피부과에서 하니까 고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김천에 초등학교들이 이래 많은데 저도 김천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김천에서 지금 만 30년째 살고 있습니다. 그래 애들도 전부 다 거기에서 태어나가지고 거기에 고등학교를 졸업을 다 하고 지금은 전부 다 글로벌 시대니까 다 흩어져서 살고 있는데 그 모 초등학교에 여선생님이 아토피예요. 폐열 아토피인지는 몰랐는데 선글라스 큰 것을 끼고 마스크 하얀 것을 갖다가 지금은 까만색으로 합디다마는 하얀 거로 해가지고 안경 밑부분까지 이렇게 커버를 하시고 이래서 수업을 하러 초등학교에 등교를 하니 학부형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나 환자라고 우리 선생님 교체시켜달라고 애들이 선생님 안 좋은 그걸 병명을 부르면서 근처도 오려고 하지 않아요. 뭐 그런 모습에서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이래 받겠죠. 그래서 그 배우자 되는 친구가 한참 어린 제 후배인데 그 우연히 술자리에서 그런 이야기가 이래 나왔어요. 선배님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냥 술이 이리 채니까 하는 얘기가 내가 아니면 저 여자 아무도 구제해 줄 사람이 없겠다 싶어서 자기가 결혼을 했노라고. 그런데 정작 시어머니 되시는 분은 며느리의 그런 모습을 보고 촌노인네들 똑같은 생각이잖아요. 귀신이셨다고 푸닥거리를 하고. 그래서 제가 그분을 이렇게 만났는데 기피를 이래 하는. 만났을 적에 저한테 첫 마디가 그 선생님이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기다렸습니다. 이게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제 사기 그만 치세요. 네? 사기 이제 그만 치라고. 제가 사기 치는 것도 본 적도 없을 것인데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 자신을 비유해서 했는 말이죠. 서울대 교수님들 이름을 줄줄이 꿰차고 있을 정도로 유명하다는 병원을 그렇게 다다니는데도 자기는 현재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김천이 집값이 쌉니다. 아파트 2채 값이 들어갔다고. 그런데도 자기는 자꾸 심화되어 가느라고. 그래 믿을 거리가 없다는 거죠. 북한산 기름이 좋다 그래서 중국에서 밀 수입을 해가지고 그것도 먹어보고 발라보기도 하고 나 환자촌에 가서 나 환자들이 사용하는 그 약을 사용을 해보기도 했는데 자꾸도 악화되어 간다. 근데 저는 교육위원을 오래 했었습니다. 그래서 애들 입시 쪽에는 조금 남들보다 많이 알고 있고 이런데 그런 쪽에 어떤 뭐 지식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충분히 귀를 열고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런 쪽에 건강 쪽에 이야기를 하니까 와닿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 모든 것이 선입견이라는 것이 있는 거죠. 특히 제 가족들이 제 이야기를 안 듣습니다. 심지어 제 와이프는 저하고 한 30년을 살았으니까 자기마저 귀를 열지 않으면 저 사람이 쓸 자리가 없겠다 싶었던지 이쪽 귀를 열어주고 이쪽 귀를 빼내는데 시속 80마일로 확 빼냅니다. 그 이야기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안방으로 들어가서 휴대폰으로 조카들한테 전화를 이래 합니다. 조카들이 의사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촌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떠냐라고 하도 듣다 보니까 이제 조카들도 제 이야기라는 전제 조건이 있으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나중에 저한테 혼이 나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얘기한 밑에 마른 근선이라고도 표시를 해놓고 가려움증이라고도 표시를 해놨는데 이게 하나 과정입니다. 같은 맥락이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떤 면을 볼 수가 있느냐 그러면 오장육부가 우리가 오장육부가 완전체로서 태어나는 사람들도 많고 나는 가족력 때문에 오장육부가 어느 한쪽 장기가 조금 허한 상태로 태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늘 하는 얘기가 뭐냐 그러면 내가 100m 달리기를 하는데 10m 앞서서 출발을 하느냐
똑같은 출발선상에 서서 같이 뛰느냐 그 차이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같은 속도로 뛴다면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식생활 습관이 비슷하다면 출발선상에서 뛰면 100m까지 가는 경우와 10m 앞서서 출발을 해서 100m까지 도달하는 시점을 봤을 적에 10m 앞서서 출발하는 사람이 마지막 결승점을 훨씬 빨리 도달하겠죠. 이게 가족 얘기예요. 그 100m의 결승점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흔히 병원에서 이야기하는 뭐라 그럽니까? 암 성공. 그래서 그 가족 얘기 그만큼 겁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20m 앞서서 벌써 출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혹. 그런데 병원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면 가족력은 25%밖에 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고. 근데 그 25%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25%는 뭐냐 그러면 내 자식이 4명이 이래 있는데 내 윗대 누군가가 내 아버지가 간암으로 돌아가셔서 그러면 자식들 4명 중에서 만 45세가 되었을 적에 진단을 내린 결과 간암 선고를 받는 경우가 4명 중에서 1명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50이 되어서도 간암이 생길 수가 있고 60이 되어서도 생길 수가 있고 요즘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80이 되어서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죽고 난 다음에 내 자식이 죽고 난 다음에 전부 다가 부검을 해보면 100%가 간암을 다 갖고 있습니다. 이게 가족력입니다. 가족력. 그러면 내 윗대 살아왔는 그 행동 그대로 내가 한다면요. 그대로 따라옵니다. 근데 이 길이 아닌 다른 길로 조금만 방향을 틀어준다면요. 내 살아가는 생애 속에서는 간암이라는 것은 절대로 갖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 만들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예방 차원이고 우리는 어떤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을 케어를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간혹가다 이렇게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어떤 분들은 자리를 까시는 분들 계세요. 질환자들만 찾아러 다니는. 이게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이 말 한마디가 아주 위험을 우리가 한테 이게 엄습시킬 수도 있는데 늘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아토피 같은 경우는 이게 의학사전을 찾아보면 난치병도 아니고 이게 불치병도 아닙니다. 아닌데 고친 사례가 아주 드뭅니다. 본인 스스로가 환자라고 이야기하는 본인 스스로가 어떤 방향을 만들지 않으면 절대로 고칠 수가 없는 경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 아토피를 제가 직접 제하는 지인들을 통해서 만나서 아토피 설명을 해주고 오다를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뭐냐 그러면 제 주위 분들은 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제가 아토피 이야기하면 일단 귀를 막아버립니다. 우리 스스로도 그렇지 않던가요? 그래서 이 아토피는요 반드시 한 단계 건너를 이렇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내 스폰서 에디파이만 이렇게 시켜주시면 돼요. 내 스폰서가 설령 아토피에 대한 관련 지식이 설령 나보다 못하더라도 내 스폰서 계속적으로 에디파이 하셔야 됩니다. 제가 주로 잘하는 게 뭐냐 아토피들 가려움증 널리 깔려가 있잖아요. 제일 잘하는 게 뭐냐 그러면 그 친구들 그냥 저는 일부러 찾아가지만은 그 친구들한테는 가는 길에 들렸다라고 우리는 잘 그러죠. 거기 가서 하는 얘기가 또 무슨 이야기 끝에 아토피 이야기가 나오면 야 요즘도 가렵냐고 그 가려운 거 어떻게 해소하느냐고 야 딱 한 사람 소개시켜줄 사람이 있는데 언제 시간 나면 한번 소개시켜줄게 하고 끝내버립니다. 그 친구가 듣든지 말든지 그 다음에 또 기회가 있어서 또 찾아갑니다. 찾아가면요 그 사람 며칠 전에 만났었는데 너 이야기 하려고 그러다가 깜빡했다 그러고 또 넘어가요. 계속적으로 한 사람을 상대로 하면 감질나게 만들어버려요. 나중에 가면요 열에 열 전부 다 무슨 반응이 나오냐 그러면 7, 8차례 그런 식으로 계속 끌고 나가면요 그 친구는 처음에는 누가 만나달라고 이야기를 했으며 소개시켜달라고 이야기한 적도 없는데 혼자 떠들고 혼자 끝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요 그게 자꾸 이게 걸립니다. 도대체 경상도 말로 누구라고 이렇게 묻어요. 대전에 계시는 분인데 언제 시간 나면 한번 해줄게. 이거 어떻게 보면 한의사분들도 그분한테 조언을 많이 받더라. 어떤 면에서 너한테 맞을 수도 있으니까 시간 나면 만나봐라. 만나서 손해날 거 뭐 있겠냐. 스폰서한테 일체 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이런 현재 진행 중이라는 사실조차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혼자서 제가 다 끝냅니다. 그 친구가 오픈이 딱 되는 순간에 저는 그 친구를 제 차에 태워서 대전까지 옵니다. 근데 내 스폰서는 저보다도 아토피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다. 그분 만나서 어떻게 풀어갔으면 좋겠다는 것까지도 제가 타이핑해서 다 줍니다. 근데 그 친구한테 제가 100마디를 해도 그 친구는 내 말을 믿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도중에 스폰서에 대한 에디파이만 이렇게 해주면 돼요. 대전에 도착하는 순간에 그 친구는요 내 스폰서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를 딱 해버리고 꼬랑지를 딱 내려버립니다. 그 상황까지 내가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지금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이 부류 속에 있으신 분들 많습니다. 저는 샤워만 하고 나면 가려워요. 우리 GH 로션을 바르지 않으면요 미치겠어요. 자다가도 나는 여성인데도 팍팍 끌고요 허벅지에 피멍이 들 때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한테 오픈시키기가 참 어렵고. 그래서 어느 한 분은요, 학생인데 얼굴까지 전부 다가 아토피가 이렇게 진행이 돼 있었어요. 제가 그 친구를 만나는 순간에 포옹을 이래 해줬습니다. 요즘 뭐 여학생 같은 거 함부로 큰일 나는데 남학생이라서 이 남학생이 섬찟하는 거예요. 모자를 쓰고 얼굴을 푹 숙이고 있어요. 자신감이 없다는 거예요. 얼굴에 진물까지 이렇게 흐르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남들은 전부 다 자기 자신을 기피를 하고 가까이 다가오다도 섬찟 놀라면서 한 걸음 뒤로 가서 이렇게 피해가 다니는데 상담한다는 사람이 이렇게 안아주는 거예요. 저는 알고 있어요. 피부병이 아니라는 사실. 감염이 안 되는. 제 손등에 상처를 내서 그 진물을 이렇게 막 집어넣어도 저는 감염되지 않습니다. 피부병이 아닙니다. 근데 이 친구가 한참 동안 제가 경청을 해준 결과 마음을 오픈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반이 갈려서 학교를 가는데 새로운 담임선생님이 자기 이름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푹 숙인 채로 대답을 했더니만은 담임선생님은 또 이유를 모르니까 다시 한번 이름을 더 호명하더래요. 그래서 또 고개 숙인 채 예라고 대답했더니만은 누구냐라고 과음치더래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대요. 막 나오라고 과음치더래요. 그래서 모자를 쓰고 나가니까 또 선생님은 또 처음 보는 입장에서 예의가 아니잖아요. 오늘 첫 대면인데 모자 푹 눌려서고 이래 나오니까 안 좋은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고개 들어 그러니까 고개를 못 드는 거예요. 자기 얼굴에 진물이 흐르고 있는데. 그래서 담임선생님이 볼을 이래 때리는 거죠. 저도 그 생활을 그 19년을 해봤었기 때문에 이해는 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고개 들으라고 했는데도 애가 확 도망쳐가 이제 집으로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다가 이제 저를 만나는 거고 엄마하고 그게 이제 우연일체 팔자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만날 운명이 아닙니다. 저는 김천이고 그 친구는 서울인데 만날 운명이 아닙니다. 근데 만났어. 근데 그 친구가 딱 13개월 만에 완치가 되는 거죠. 완치가 되고 나면 뭘 하느냐. 일단 머시매가 중학교 2학년인데 자신감이 생겨버려요. 저는 부모한테 어떤 교육을 받았냐 그러면 땅 보고 걷지 마라. 그 땅바닥에 100원짜리 떨어져 있어도 죽지 마라. 근데 그 아토피를 갖고 있는 애들은요, 하늘을 못 봅니다. 늘 땅 보고 걷어요. 남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데 그 당사자는요, 모든 사람이 자기를 주시하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관심 없습니다. 내 옆에 아토피를 심하게 겪고 있는 친구가 지나가더라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자기를 주목하는 것처럼 느낍니다. 1년 딱 진행을 하고 3개월 동안 유지기를 딱 했습니다. 15개월. 걔가 뒤에 와서, 제 뒤에 와서 백허그를 일했습니다. 한 번은요, 청주 휴게소 상행선입니다. 그게 주유소 소장님입니다. 나는 주유소 소장님 그러면 부자인 줄 알았습니다. 봉급받고 이렇게 채용되어서 근무하고 있는 분이었어요. 소개를 받아서 2단계 건너서 소개를 받아서 그분 집을 갔는데 야, 지금 시대도 이렇게 사시는 분이 있구나라는 걸 놀랐습니다. 함석문이었습니다. 함석문. 대문이. 그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그 깜깜한 방에 귀퉁이에 여학생이 이렇게 고개 푹 숙여 이불을 덮어쓰고 있어요. 고2라고 그랬어요. 담요라 그럽니까? 덮어쓰고 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속옷도 하나도 입지도 않고 나중에 보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진물이 나서 속옷을 입으면 달라붙는 거예요.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봐야 되는데 속옷을 못 내리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하는 얘기가 걔가 누워서 자고 일어나면요. 이불이 피멍으로 막 참나 좋다는 거 다 써봤다는 거죠. 걔하고 말을 터는데 제가 2달 가까이 걸렸습니다. 특히 여학생이고 민감하고 이러다. 제 그림자가 얼씬거리는 것도 걔는 싫어했어요. 근데 걔가 지금도 연락하고 지냅니다. 만약에 진짜로 저는 종교가 없습니다만은 천당이 있다면 저는 천당 갈 것 같아요. 네. 그냥 제 아는 지식 전달해주고 다만 항상 그 여운을 남기고 옵니다. 너가 살고 죽는 것은 지금부터 하라는 대로 하느냐 하지 않느냐. 제가 항상 이야기 서두상에서 이래 한번 해보세요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도 행하시는 분은 5%밖에 되지 않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95%예요. 우리 몸에 체액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수분. 뭐 어떤 책에는 보면 60%가 체액이다. 어떤 책에는 70%가 체액이다. 뭐 체액이나 수분이나 같은 말입니다만은 약 알칼리 체액이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어떤 질병을 갖고 있다는 것은 전부 다 산성 체질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잖아요. 이거 전해질 농도를 조절시켜주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소금물인데 이걸 조절시켜주는 게 뭐라고요? 소금물인데 우리 인체는 약 0.9%의 소금물입니다. 임신을 하게 되면 양수에도 0.9% 소금물이고 내가 진물을 이렇게 빼고 나면 바늘로 손등을 찔러서 첨을 짜면 어떻습니까? 혈액이 나오잖아요. 그 혈액도 이게 전부 다가 소금물이 0.9%가 들어가 있습니다. 임파액 속에도 0.9% 소금물이 들어가 있고 뇌를 보호를 시켜주는 뇌 척수액입니다. 물입니다. 이것도 하루 4번이 교체가 되는데 0.9%가 소금물입니다. 전부 다 소금물이에요. 임파액까지도 전부 다 소금물이 0.9%입니다. 병원에 가서 링겔 한 병을 맞았어요.
0.9% 소금물입니다. 포도당 주사 0.9% 소금물입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짠 거 먹으면 안 돼요. 이게 착각이 사람을 지배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건강한 사람은요, 이거 내 체액 검사를 해보면 0.9% 소금물 농도가 딱 나옵니다. 근데 암 환자는요, 0.2%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목이 간질간질해요. 기침이, 장기침이 나오려고 그래요. 늘 그래요. 가래가 차가 있으면요, 폐가 박살납니다. 가래가 차가 있으면요, 열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 가래를 갖다 녹여주는 것도 소금물이단 말이에요. 목이 간질거릴 때 소금만 조금 먹어봐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먹는 정제염은 산업 폐기물입니다. 천일염을 먹어야 됩니다. 우리 송화가루 들어가 있는 송화소금이 천일염입니다. 이거 한번 드셔보십시오. 목 간질거릴 적에 그 조금만 잡아가 이어보십시오. 그러니까 0.9% 농도 조절을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릴 적에는 반드시 제가 행해보고 난 다음에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1리터 물 속에 0.9%의 소금물 농도가 되려고 그러면 9g입니다. 소금. 식염수가 되려고 그러면 9g의 소금이 들어가야 됩니다. 처음 딱 들어가면요, 이 물로 세수를 해보십시오. 피부가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 근데 우리가 하라 그러면 전부 다 농도를 짙게 만들어버려요. 농도가 짙으면요, 부종이 옵니다. 신장에서 이것을 조절하는데 장애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0.9% 농도를 조절하고 난 다음에 딱 들어가 보십시오. 이게 어느 정도 내 몸의 밸런스를 딱 맞추기 시작합니다. 체액 조절부터 딱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체액이 어느 정도 조절이 됐다 싶으면, 과하다 싶으면요, 스톱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한번 잘 되면 계속 합니다. 사우나 한번 갔다 오고 나니까 와우, 땀을 흠뻑 볶고 나니까 몸이 가벼워져서 1년 내내 사우나장 갑니다. 그 다음 날에는 갈 적에는 도시락까지 준비해서 갑니다. 1년 동안 사우나 들락거리고 나면요, 피부에 수분이 싹 빠져서 누구보다도 주름이 많이 잡힙니다. 그래서 사람은 고정관념, 이걸 빨리 타파를 시켜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 그럼 아침에 저 같은 경우는 간략하게 물 2잔, 석 잔 마실 적에 소량의 소금을 같이 먹습니다. 그래서 부종이 온다 싶으면 소금의 농도를 줄이면 됩니다. 소금의 농도를 0.5% 정도로 확 줄여보십시오. 내 몸에 변화가 나타납니다. 가래 차는 일부터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짜게 먹지 말아라, 짜게 먹지 말아라. 이게 고정관념이에요, 고정관념. 제 말이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한번 쳐보십시오. 0.9%의 소금물, 인체에 끼치는 영향이라고 쳐보면요, 다 나옵니다. 왜 병원에서는 환자들한테 포도당 주사를 놔줘요? 왜 그걸 맞으면 사람의 기운이 생길까? 그 속에는 물론 포도당이라는 당 성분도 들어있습니다만 0.9% 소금이 녹아 있습니다. 왜 전부 다가 귀한 개석이 절비한 그런 장소에서 사냥이라 그럽니까? 양들이 손바닥 하나 얹지를 못하는 그 귀한 개석을 갖다가 막 치고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수도 없이 떨어집니다. 죽습니다. 그런데도 왜 그것을 갖다가 위험을 무릅쓰고 올라가는 줄 아십니까? 소금 채취 때문에 올라갑니다. 동물들도 그거 전부 다 감각적으로 찾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나트륨 잘못 착각하는 거죠. 산업 폐기물하고는 개념이 틀린다. 그럼 이거는 아토피나 마른 것은 같은 맥락으로 처리를 하면 되는데, 나는 살기 위해서 어떤 음식을 먹어요. 그런데 어떤 음식 속에 퓨린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음식이 많아요. 살짝 제가 한 말씀 드렸죠. 퓨린이라는 것은 원래 뭐냐? 핵을 구성하는 물질이 핵산입니다. 세포 내에 DNA 정보, RNA 정보를 갖고 있는 핵이라는 것. 그게 핵산입니다. 핵산이 세포라는 것은 수명이 되면 뭐 3시간마다 바뀌는 것도 있고 2년마다 바뀌는 것도 있습니다. 그 자리에 세포가 없어지고 다른 세포가 새로 생성이 되고, 세포가 파괴될 때마다 핵산이 붕괴가 되면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 퓨린이라는 성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먹는 음식물 속에 퓨린을 함유하고 있는 음식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저하고 어느 정도 대화의 눈높이가 맞고 이랬던 분들이 TV 선상에서 나와서 건강에 대해서 토로할 적에 저 말만큼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싶은 말들이 많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말이 뭐냐 그러면 과일이라도 과하게 드시면 안 됩니다. 근데 우연찮게 과일 많이 드세요. 많이라는 말은 사용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고구마 속에도 퓨린 성분이 많고, 제가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좋아하는 이스터 속에도 퓨린 성분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스터비를 먹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다수의 모든 몸에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음식들 속에는 전부 다 퓨린 성분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내 인체에서 해악을 끼치느냐 아니냐, 그 정도 차이점이에요. 근데 과하게 먹으면 문제가 생기겠지. 근데 고구마 속에는요, 퓨린 성분이 있어요. 근데 고구마가 퓨린 성분이 그것이 내 몸에 해악을 끼치는 그 이유보다는 내 몸을 윤택하게 하는 성분들이 훨씬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못 따르면 고구마 앞으로 먹으면 안 되겠구나. 호두 속에도 퓨린이 있어요. 근데 내 몸을 윤택하게 하는 성분이 많아. 그러다 보니까 골고루 이렇게 조금 섭취를 하는 것이 좋지, 너무 과하게 섭취하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이 간 대사를 거칩니다. 간에서 봤을 적에는 이거 위험물질이야.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되겠어. 그럼 간 대사를 거쳐요. 간에서 하는 일들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탄수화물 대사, 지방 대사, 단백질 대사,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 피가 묽지 않게, 또는 피가 딱딱해지지 않게, 굳지 않게, 프로트롬빈이라든가
우리 모든 것들을 전부 다 간에서 다 하는데 이런 일련의 작업을 하다가도 간이 해독할 일이 있으면 만사를 제껴놓고 해독부터 먼저 합니다. 그래서 퓨린을 간이라는 경로를 통해서 이게 해독을 합니다. 뭐로 해독을 시켜버리냐? 요산이라는 물질로 해독을 시켜버립니다. 이 요산이라는 물질로 해독합니다. 그러면 간에서는 나 할 일 끝났다라고 이렇게 간주를 해버립니다. 이 요산이 바로 뭐라고요? 산성 노폐물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원래 이 산성 노폐물은 신장을 통해서 콩팥입니다. 소변을 통해서 배출이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산성 노폐물이다 보니까 만들어지는 과정도 복잡하고 양도 많다 보니 신장 콩팥에서 타격을 보기 시작합니다. 콩팥은요, 우리 요추 3번, 4번을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오른쪽 콩팥이 심장으로부터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신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콩팥 구성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기 부신이라는 것이 있죠. 5g 정도 무게를 갖고 있습니다. 노란 기름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얘가 뇌까지도 지배를 합니다. 내 몸에 흐르고 있는 모든 혈압을 얘가 지배를 다 합니다. 혈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고혈압이에요. 그러면 누구가? 얘가 지금 신경 쓰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병원에 가면 심장을 논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심장에서 나타나는 정상은 현대에 나타나는 정상이고 원인은 얘가 원인입니다. 이 안에는 걸러주는 신소체, 사구체가 140만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필터가. 근데 우리 정수기 필터라면 어떻습니까? 1년 동안 사용을 하고 난 다음에 새로운 필터로 교체시켜주면 늘 신선한 물을 우리가 먹을 수가 있죠. 근데 이 필터는요, 한번 만들어지고 이게 재생이 되지 않아. 내가 이 필터가 망가지면 죽는 거죠. 근데 웃긴단 말이에요. 과학 문명이 아주 발전을 해서 지금 당신의 필터는, 콩팥의 필터는 1%가 마모되었어요. 2%가 마모되었어요. 이런 신호를 보내주면요, 나는 살기 편해요. 이 콩팥 필터는요, 60%가 손상이 돼도 기계는요, 양호함 이래 나와요. 65% 손상이 나타나면요, 이성 신호가 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65%. 그 5%가 양호함이었다가 이성 신호로 바뀌는 거죠. 그런데 65% 기능이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만성신부전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담당 의사 선생님은요, 혈액투석을 권유를 하고 그 다음에 이식을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차이점이에요. 그런데 이게 사구체, 공타래처럼 이렇게 단단하게 묶여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필터가 되어 있는데 눈으로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실타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필터가 140만 개가 콩팥 한 개에 들어가 있는데 그 틈 사이를 비집고 노폐물이 빠져나온단 말이에요. 그래 걸러줄 거는 또 새로 재걸러준단 말이죠. 단백질도 걸러주고 칼슘도 걸러주고 노폐물은 이런 산성 노폐물 같은 것은 그 틈바구니를 비집고 배출시켜요. 소변으로. 우리가 잘못된 정보가 있습니다. 신장 라인에 결석이 생기면 조금 미흡한 결석이라면 맥주를 마셔보라 그래요. 그것도 맥주를 갖다가 1000cc, 2000cc를 숨도 쉬지 않고 원샷 해보라 그래요. 미친 짓이거든요. 얘가 강력한 이뇨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선입견을 갖고 있어요. 이뇨작용 그러면 좋은 거야 이래 생각해요. 야 진짜로 결석까지 빼버려서 그 눈에 보이는 좁쌀보다 작은 결석이긴 하지만 얘가 사구체를 뚫고 빠져나올 정도가 되면요, 필터는요 이미 갈 만큼 손상이 다 생겨버렸습니다. 그런데 손상된 필터는요 재생이 안 돼요. 원상 복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내 소변을 내가 확인을 한번 해보시라고. 소변에 거품이 일고 있어요. 이게 바로 뭐겠습니까? 단백뇨입니다. 단백뇨는요 초기 신부전이에요. 출발이에요. 신부전이에요. 아무 생각이 없잖아요. 이렇게 빠져줘야 되는데 얘가 가장 손상률이 높은 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산성 노폐물이에요. 소식하시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하루 식사를 5번 하는 사람하고 2번 하는 사람하고 보편적으로 3번 하는 경우하고 보면요 5번 하는 경우가 훨씬 노폐물이 많습니다. 고기 좋아하는 사람들 병이 많습니다. 암 환자들 고기 못 먹게 하잖아. 우리 프로틴으로 교체시키라 그러잖아. 우리 프로틴 진짜 좋잖아요. 암 환자들 다른 단백질원이 없으니까 우리 프로틴 6스푼에서 7스푼까지 더 들어간다. 이거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죠. 또 어떤 것들이 있냐? 암모니아예요. 암모니아 좋은 겁니까? 나쁩니까? 암모니아가 뇌를 치면요 뇌 혼수 상태가 옵니다. 어떤 사람들한테서 간이 좋지 못한 사람한테서 간 부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암모니아 때문에 혼수 상태가 많이 일어납니다. 암모니아는 크게 2군데서 만들어집니다. 모든 단백질은 소화하는 과정 속에서 질소로 분해가 많이 일어납니다만은 특히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드시게 되면요 내 인체 내에서 사용되는 효소가 2배, 3배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이 동물성 단백질이 분해 과정에서 뭐로 만들어지냐? 암모니아로 많이 분해가 되죠. 주로 소장에서 가스가 많이 생깁니다. 나는 방귀가 잦아요. 거대한 효과음을 내면서 방귀를 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나도 모르는 상황에 무의식적으로 방귀를 꼈어요. 그런데 그냥 조용히 닫고 있으면 되는데 뭐라 그래요? 제 방귀는 냄새가 없어요. 암모니아가 동물성
단백질이 소화 과정에서 많이 만들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유해균들이 배설물에서 많이 만들어집니다. 우리 장 환경은 유익균과 유해균이 8대1 비율로 만들어지는 것이 제일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유해균도 일정량이 있어줘야지 유익균들이 활동을 합니다. 세력을 키웁니다. 근데 그 유해균들이 좋아하는 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배기가스라든가 부패한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유해균들이 좋아하는데 이 유해균들은 먹었으니까 배설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쌓아야 된단 말이죠. 이 배설물 중에서 1번이 바로 뭐냐 그러면 암모니아고 2번이 페놀하는 거고 3번이 인돌이라는 거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쉬운 말로 발암물질입니다. 암모니아가 그런 과정 속에서 만들어져요. 이거 독성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아랫배가 항상 묵직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왜? 방귀로 끼면요. 나는 평상시 같았으면 다른 자리에서는 서너 번을 임펄스 낀다. 그런데도 계속 차. 그런데 이런 자리에서는 계속 참고 있잖아. 근데 참았다가 나중에 옥상 가서 일발장전해서 낀다고 그 양이 한복에 누적됐던 것이 다 빠져나오질 않아요. 혈액을 타고 흘러요. 혈액 속에 스며든단 말이죠. 소장 주변에는 전부 다 임파 공장들이 그렇게 많아요. 우리 인체의 면역의 70%가 전부 다 소장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장암이 드뭅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주위에 임파에 독소를 이렇게 만들어요. 임파 독소가 생기는 거지. 얘가 뇌를 쪄요. 혼수 상태까지 이릅니다. 그러면 간 부전이 돼버리는 거지. 위험한 상황이 돼요. 그래서 간에서는요. 얘들이 생기면 이걸 해독하려고 그래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완벽하게 해독이 돼요. 그런데 간 기능이 떨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벽하게 해독이 안 되겠죠. 그래서 간에서는 얘를 갖다 무엇으로 전환을 시켜버리냐 그러면 요소라는 물질로 전환을 시켜요. 흔히 우리가 요소 질소라고 이야기하지. 이거로 전환시켜요. 그래서 간 내 할 일 다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거 역시도 산성 노폐물이라.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크레아티닌이라는 물질도 있어요. 크레아티닌. 이거는요 근육 속에 존재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해요. 와 나는 이렇게 프로틴 많이 먹고요. 우리 식품 열심히 먹고 운동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근육이 잘 만들어지지 않아요. 전해질 농도가 맞지 않아서 그렇죠. 미량의 소금이 들어가면 그게 해소가 돼요. 이 크레아티닌 이런 물질 전부 다 산성 노폐물이야. 이거 역시 신장이나 소변이나 이런 경로를 통해서 배출이 되면 깔끔한데 한 번 배출되고 일주일 배출되고 한 달 배출되고 1년 배출되고 내가 태어난 소관 건강 정도가 남보다는 조금 기능적인 면에서 떨어지는 상태로 출발을 했고 뭐 이렇게 된다면 나중에 손상을 입으니까 정상적인 배출이 안 돼요. 정상적인 배출이 안 된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내 몸속에 머무르고 있다는 거지. 계속 피는 흐르잖아요. 심장에서 펌프질을 통해서 한번 빠져나갔던 피가 다시 심장으로 들어오는데 22초 반 정도가 걸린다. 야 이상하지 않아요? 심장에서 나올 적에 혈관은 하나로서 출발을 했지만은요. 이게 나중에 모세혈관까지 뻗어나갈 적에는 50억 가닥으로 이렇게 쪼개져서 뻗어나간단 말이에요. 이 모세혈관은 시각적으로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신이 사람을 만들 적에 참 오묘하게 만들어놨어요. 모든 세포라는 세포 속에는 핵이 존재하는데 유일하게 적혈구 속에만 핵이 없어요. 적혈구가 핵이 없다는 것은 뭐냐? 그 유전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는 거야. 정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혈이 가능하다는 거죠. 만약에 적혈구가 핵을 갖고 있다면요. 피를 주고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식이라는 것은요. 뭐 병원에 가면 여사로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식요. 그래 만만치 않습니다. 녹록한 것이 아니에요. 유전자 정보가 틀리는 거야. 조직 검사를 하잖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 것을 갖다가 이식을 시켜주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지키는 백혈구가 다른 장기가 내 몸에 들어오면요. 적이라고 생각하고 공격을 해요. 언제까지 공격하는 줄 아십니까? 그 당사자가 죽을 때까지 공격을 해요. 그래서 이식받은 사람은 면역 억제제를 죽을 때까지 먹는 거예요. 공격 못하게끔 하는 약이에요. 그럼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써왔던 말들이 전부 다 그런 것들이야. 그래서 내 몸의 장기라는 것은요. 어느 순간에 한 번에 확 가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급성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만 전부 다 원인 인자는 이것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병은요. 먹어서 생기는 거예요. 근데 오늘 또 이 시간 끝나면요. 뭐 먹을까요? 아우 강의 듣는다고 지근지근해서 고기 먹자. 그래서 우리가 먹고 나면요. 나중에 죽을 때도 보면 화식이 돈다 그래서. 소변을 이렇게 빠져나가주면 좋은데 빠져나가지를 못하잖아. 빠져나가지를 못하니까 내 몸이 이렇게 정체를 하게 되고 일정 수치 이상을 이렇게 가리키게 되면 뇌에서는 비상신호가 막 울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마지막으로 빼주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이 뭐밖에 없다고요? 피부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근데 아토피를 갖고 있고 마른 건선을 갖고 있고 가려움증이 있는 사람들 제가 이런 옷을 던지면요. 한 이야기 없어요. 전부 다가요.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고기 좋아하는 사람이고 아니면요. 전부 다 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땀이 없다는 것은 뭔 줄 아십니까? 몸이요. 따뜻하다는 뜻입니까? 차갑다는 뜻입니까? 엄청 차갑다는 외부에 공기가 있어요. 이걸 동양의학에서는 사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외부에 나쁜 공기, 이게 체온, 우리 사람 몸 온도, 바깥 온도. 이 바깥 온도로부터 내 체온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모공을 다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공이 막혀있는 사람들은요. 전부 다 여기가 엄청나게 차가운 사람이에요. 부인과에 관련되는 모든 병 종류가 수도 없이 많은데
대다수가 전부 다 여기에 냉기에 의한 병입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무르겠어요. 저는 건종이 있는데요. 건종이 애기 머리만 해요. 전부 다 병원에 가면요. 그분들을 어떻게 제가 억하심정으로 낮추고자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냥 평상시처럼 그냥 아무 뜻도 없이 선생님은 이야기해요. 드러내자고요. 드러내면요. 앞으로 당신의 살아생전에 부인과 관련 질병은 없어요. 솔깃해요. 자궁이 없는데 무슨 자궁 관련 질병이 있어요? 남자들은 자궁 관련 병이 없어요. 근데 그걸 착각했어요. 내 몸에는요, 불필요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다 그게 없음으로 인해서 나중에는요, 내 몸에 이상 신호가 이렇게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술이라는 거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최대한 노력을 해보고 그 막판에 가서 해도 된다. 예를 들어서 갑상선암이 그렇잖아요. 물론 정도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만 다가 그런 건 아닙니다만 갑상선암 발견 후에 5년 안에만 수술을 한다면 완치율이 100%라고 갑상선 학회에서 발표를 했잖아. 갑상선암 2.5cm 이상이 결절이 발견이 되더라도 5년 안에만 치료받는다면 완치율이 100%래요. 그럼 5년 동안 내가 노력해볼 시간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하고 패턴을 조금 바꿔보면 되잖아요. 지금 살아온 대로 산다면요. 결과는 불보듯 뻔해요. 이만큼 응집돼서 이렇게 내 몸을 통해서 밀어내려고 하는데 모공이 확 다 막혀있는 거예요. 다 막혀있다 보니까 표현이 조금 어색합니다만 얘들이 전부 다 산성 노폐물을 구성하고 있는 이 독성 물질들이 얘들이 세력 규합을 하는 거예요. 야, 나 혼자 미니까 절대로 못 밀어내겠어. 막혀도 너무 막혔어. 우리 둘이서 세 명이서 힘을 합쳐볼까? 3, 4, 5 힘을 합쳐서 밀어내는 거예요. 밀어내면요, 내 피부가 이렇게 돼요. 매끈하던 내 피부가 좁쌀보다도 작은 조그마한 것이 하나 생겨요. 나도 모르는 부위에 가려운 거야. 그러면 무의식 세계 속에서 나는 손이 자연스럽게 그리로 가게 되고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끓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그 손톱이라는 그 강력한 무게에서 여기 탁 끊어요. 좁쌀보다 훨씬 작은 거지. 그러면 시원하다는 느낌이에요. 근데 금방 이렇게 끓고 나면 괜찮아야 되는데 오라 1분, 2분도 되지 않아서 또 가려운 거야, 그 부위가. 그러면 나도 모르게 또 어떻습니까? 손이 가요. 아까보다는 좀 더 힘을 가해서 빡빡 끓기 시작하고 집에 가서 보니까 너 여기 먹여놨나? 피멍이 들었다? 왜 그러냐? 여기서 밀어내는 거예요. 밀어내다 보니까 막혀가 있으니까 하나, 둘, 셋 했고 미는데도 구멍이 푹 안 나는 거라. 모공이 열리질 않은 거예요. 겨우 밀어내는 게 좁쌀보다 더 작게끔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는 거예요. 새싹이 올라오는 듯한 느낌. 근데 여기다가 끓었어요. 끓으면 그 피부 주위의 언저리에 열이 동반이 되겠죠. 그러면 내 몸은요, 찬스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괄적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그럼 띠내고 나면 가려움이 없어져야 되는데 그때부터 가려움이 더 진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것이요, 여기만 가렵던 게 여기도 또 똑똑 나왔네. 또 여기도 가려워요. 여기 나중에는 가려운 것을 끌다 보면 막 정신없습니다. 머리도 가렵기 시작하고 막 이렇습니다. 왜? 열이 막 동반됩니다. 확 끈거려요. 여성분들 갱년기 증상. 확 끓었습니다. 와, 미치겠다. 막 끓기 시작합니다. 두피부터 시작해서 막 사정없이 끓기 시작합니다.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내 몸에 응집됐던 모든 독소는요, 막 우후죽순으로 막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빠져나오는데 이게 수월하게 빠져나오도록 내 몸에 또 식은장치가 있습니다. 닫혀있는 모세혈관을 자기 스스로 억지로 이게 열어주는 인자가 있다 그랬어요. 먼저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바로 뭐라 그랬어요?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이다. 이 히스타민요, 목이 물렸을 적에 우리가 그 머리에 물렸을 적에도 얘가 반응을 하죠. 얘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목이 물렸다 그러잖아. 목이 물리면 목이 침샘에서요, 히루딘이라는 물질을 방출을 시켜요. 그 머리에 물리잖아요. 그 머리가 피를 빨아먹죠. 이게 왜 히루딘이라는 활성 물질을 분비를 시키느냐 그러면 나는 피를 빨아먹기 위해서 꽂아놨는데 갑작스럽게 나는 무의식 세계에서 어떻습니까? 갑자기 긴장을 해버리면 꽂아놨던 침이 안 빠져요. 그럼 저는 모기가 뇌진탕으로 사망했다고 신문에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기 스스로가 피를 딱딱하게 하면 못 빨아먹으니까 아주 묽게 만들어서 빨아먹기 위해서 히루딘이라는 물질을 분비를 한다고. 활성 물질이에요. 그런데 우리 몸을 지키는 백혈구가 봤을 때는 적이 침투했잖아요. 적이 침투했으니까요, 막 빨간 사이렌을 막 울립니다. 그러면 경찰이 출동하겠다고 막 달려가면요, 히스타민이 먼저 가서 어떻게 해요? 경찰차가 올 수 있게끔 길을 확보시켜줍니다. 막혀있던 모세혈관을 갖다 막 열어주기 시작합니다. 그걸 열어줘야지 그 언저리에 적이 침투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 경찰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 백혈구거든요. 이때 경찰차가 오게끔 히스타민이 길을 확보를 시켜줬는데 모세혈관을 열어줬는데 거기에 기다렸다는 듯이 피부 내에 내 몸속에 응집됐던 독소들이 치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치고 나오는 이 주변을 갖다가
가려움증을 유발시키는 거죠. 그래서 히스타민은요, 모세혈관을 확장시켜주는 좋은 역할도 하고, 특히 뭐 여성분들 같으면 자궁 쪽에는 우리가 뭐 민문이 그대로 되어 있으니까 수축을 많이 시켜요. 그 대신에 우리가 밀려나서 피부 쪽에 가려움증을 유발시킨다는 그런 단점을 갖고 있죠, 얘가. 그래서 모기에 물리고 나면요, 우리가 가려움증을 느끼는 것은 모기가 내 몸에 분사시킨 어떤 내용물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내 몸에서 분비한 무엇 때문에 그래요? 히스타민 물질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토피를 갖고 있는 거, 가렵다는 거, 마른 것은 가렵다는 거, 가려우니까 우리는 끓게끔 되어 있는 거, 전부 다 내 인체에서 분비하는 무슨 물질 때문에 그래요? 히스타민 물질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요, 이것을 갖다 억제시켜주는 연고를 준단 말이에요. 이 연고 이름이 바로 항히스타민제죠. 항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히스타민 약효를 억제시켜준다는 항히스타민제. 일명 스테로이드제잖아요. 이걸 발라. 그러니까 히스타민 역할, 얘 역할은 나를 죽이기 위해서 행한 행동이었습니까? 살리기 위해서 행했습니까? 살리기 위해서 모세혈관을 열어줬잖아요. 그런데 병원에서 처방해 주는 것은 뭡니까? 히스타민 약 성분을 갖다가 이 우리 몸에서 분비시키는 이 성분을 갖다가 억제시키는 약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답은 못 고친다 이래놓은. 우선은 이것을 갖다가 항히스타민제, 스테로이드제를 바르면 어떻습니까? 이거는 냉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히스타민을 억제시켜 놓으니까 어떤 결과를 가져오겠습니까? 히스타민 나오는 것을 밀어 넣는단 말이에요. 밀어 넣으니까 이 부위가 가려워야 안 가려워야? 안 가려워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또 고정관념이 생겨요. 와, 연고 바르니까 그 가렸던 것이 싹 없어지네. 그러면요, 그걸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 여기에 있던 독성 물질들이요, 턱을 맞대고 대책회의를 해요. 5명에서 밀고 나갔다가 된설이 맞았다. 어떤 약이라는 것이 내 뒤통수를 때리더라. 그래서 나도 모르게 쑥 들어왔어. 뭐 이런 이야기 합니다. 함부로 나가서는 안 되겠더라. 좀 더 세력을 규합을 해야 되겠고, 머리를 내밀 적에는 반드시 뭔가를 머리에 쓰고 나가야 되겠어. 자면은 우리가 머리에 뭔가 한번 맞으니까. 그래서 강한 놈들 전부 다 세력을 구합해서 과거에는 3명이 밀어붙였던 것을 13명이 밀어붙이고 30명이 밀어붙이는 거야. 그러니까 약국에 가서 병원에 가보니까 어라? 먼저 시간에는 요 연고만 바르니까 가려움증이 없었는데 어라? 이 연고가 약발이 먹지 않는 거죠. 이게 바로 내성이라는 거예요. 내성. 그래서 항히스타민제는요, 내성이 있습니다. 몇 퍼센트? 100% 내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조심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혈압 때문에 조금 신경 써요. 나는 병원에서 혈압약을 이렇게 먹고는 있는데 당신들이 뉴트라이트 제품을 취급을 한다면서 거기에서 취급되는 제품 중에서 고혈압 쪽에 관련되는 거 좀 좋은 게 있다면 추천을 좀 해줄래?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은데 이래 이야기 안 하죠? 그래서 우리는 추천을 해줘. 그래서 말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최대한 맥시멈은요, 효과가 있어. 이거요. 너가 생각하는 이상의 효과가 있다라고, 기능성이 있다라고, 이런 표현밖에 안 돼요. 고친데이, 뭐 이런 표현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혈압약 드시는 분한테도 우리 식품이 같이 권유를 하는데, 우리는 그분들한테요, 너 내일부터 이 혈압약을 끊고 우리 식품만 먹어야 돼. 이런 이야기 하시면 큰일 납니다. 쇼크가 올 수가 있습니다. 병행시켜야 됩니다. 단 병행하지 말아야 될 유일한 것이 이쪽입니다. 항히스타민제는요, 히스타민의 역할을 억제시키기 때문에 반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마른 건선이라든가 이런 쪽은 절대로 기존 약하고 병행하시면 큰일 납니다. 얘 하나만 그렇습니다. 얘 하나만. 나는 병원에서 당뇨약을 먹었어요. 당뇨약. 액토스라든가 아반디아가 가장 대표적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이야. 근데 이번에 발표하는 자료를 보면 웃기잖아. 액토스를 먹고 있는 사람, 제일 많이 팔리는 게 아반디아예요. 아반디아. 웃기는 게 그 약을 먹은 사람보다는 먹은 사람, 안 먹은 사람 비교 분석했는 자료가 이번에 나왔어요. 아반디아라는 당뇨약을 먹은 사람이요, 심장질환이 34%가 높다 이래 나왔습니다. 왜일까? 당뇨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당뇨약을 먹은 사람이요, 당뇨약을 먹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심장병 발병률이 34%가 더 높다라고 나왔단 말이에요.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연구 중이래요. 왜 그럴까에 대해서. 근데 아토피 쪽에 관련돼서는 절대로 병원약하고 병행하면요, 효과가 없습니다. 다 악화만 됩니다. 이런 이야기 한번 안 접해보시지 않았어요? 열심히들 사업을 하고 계시니까 평상시에는 괜찮았었는데 우리 소비자들은 나는 그렇게 식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걔는 만날 때마다 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걔를 식품이라고 이렇게 주지시키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약이라 그러면 돼. 네가 파는 약 먹기 전에는 내 몸이 괜찮았는데 네가 파는 약 먹고 나니까 가렵더라 뭐 이런 이야기. 그런 이야기 안 들어보셨습니까? 하긴 김천에 사는 사람들만 가려운지 모르겠어요. 이게 바로 뭐냐, 내 몸에서 이런 성분들이 활성화를 가지니까 확 밀어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관심 대상이 이거예요. 머리가 두통이 와요. 눈이 빠질 것처럼 아파요. 이빨이 아파요. 피부가 어떻게 문제가 생겼어요? 갑상선이 어때요?
우리는 머리를 쓰면 외우려고 그래요. 노트 속에 적으려고 그래요. 갑상선에는 좋은 거 머리 아픈 데는 두통에는 안구 쪽에는 저한테도 그것을 요구를 많이 해요. 근데 제가 가급적이면 그런 것은 다른 분들이 훌륭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많이 배워라. 저는요, 파생되는 과정을 많이 설명을 해줘요.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당뇨를 10년 앓고 계신 분이 당뇨약을 10년 드시는 분이 우리 식품을 드시겠대요. 눈높이를 맞춰줘야 되는데 당뇨에 대해서 당자도 쓸 줄도 모르고 읽을 줄도 모르는 입장에서 찾아가면 우리 식품에 대해서 이야기가 논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최소한 그 사람이 10년 이상 당뇨를 겪어왔다는 것은요, 의사 선생님 뺨칠 정도의 당뇨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최소한 그 수준까지는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내 가족 건강도 챙겨줄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요거는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졌는 거고, 요 원인 인자가 요거기 때문에 근원은 어떻게 잡아주고 정상은 어떻게 잡아주면 되는 거거든요. 요것만 이해하고 있으면요,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 외우려고 그러잖아. 무슨 입시에 3번 문제로 출제가 되는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이 식품을 왜 무엇 때문에 들어가야 되고 그 사실을 모르고서 무조건 외우는 것은요, 내 지식이 아니에요. 앞으로 건강에 대해서요, 엄청나게 큰 시장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하도 리더분들 통해서 많이들 들어봤어. 모 제약회사에서요, 천연 함유율 20%짜리를 개발했는데 금액을 놓고 저울질을 하고 앉았어. 멀티 영양소 합성인데도 불구하고 6만 원대 가격을 책정을 시켜놨다가 20% 천연 함유를 집어넣고 무엇을 고민하고 앉은 줄 압니까? 9만 원대 가격선을 제시했다고. 이제 그런 시대가 와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조금 더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합성 천연을 논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비타민을 먹느냐 마느냐 시대예요. 점차적으로 아주 가까워지면 우리가 그만큼 사업하기가 수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 확보가 그만큼 소중하다,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거기거든요. TV라고 던져드리는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하, 동물성 단백질로 인해가지고 생기는 경우가 많구나. 그러면 동물성 단백질은 뭐지? 소고기, 돼지고기요. 남들은 그런 이야기예요. 맥주가 당뇨에 위험해요. 소주가 위험해요. 제 매형이 저한테 질문을 그랬습니다. 제 매형이, 손님 매형이 저한테, 처남, 맥주가 나한테 해로울까? 소주가 해로울까? 식품이라 열심히 드세요. 그럼 하는 얘기가, 먹기는 먹는데 소주가 해로울까? 맥주가 해로울까? 아니, 그 질문 뜻은 뭡니까? 당뇨에 어느 것이 더 해롭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맥주가 좀 더 해롭지 않을까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면 가족들한테 공신한다. 처남이 그랬다. 소주는 먹어도 된다 그랬다. 맥주는 당뇨에 좋지 않다고 먹지 마라 그랬다. 관여하지 마라. 모든 사람들은요, 웃자고 던지는 이야기가 아니고 어떤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자기 유리한 쪽으로 모든 것을 유권 해석시켜버려요. 그래서 진짜 말 조심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거는 귀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자기가 받아들여야 될 것만 걸러서 이렇게 받아들여요. 이게 질환자들이야. 그러니까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처음에 발생할 때에는 내 몸에서 땀이 날 수 있는 부위니까 겨드랑이 사타구니 쪽이잖아요. 그리고 목이 접히는 쪽 이런 쪽이에요. 땀이 난다는 것은 뭡니까? 고주에는 미력하지만은 모공이 열려 있다는 쪽이죠. 모공이 열려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최대한 뽑아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바닥에 땀이 많은 사람들, 유독 발바닥이 하얀 사람들은 콩팥이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콩팥에서 배출이 안 되니까 지금 우리가 앉아있고 서가 있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지금 내 몸에서 가장 압박을 많이 주고 있는 데가 어디겠습니까? 발바닥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발바닥 유독 발냄새가 많이 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콩팥 기능이 떨어지는 사람들. 근데 떨어지는 경우하고 병 들었는 거하고는 틀려요. 아셔야 돼요? 어디 가서 직설적으로 이야기해서 야, 너 콩팥이 병 들었는 것 같다. 이거 하면 그러나요? 제가 간에 대해서 설명할 적에 간혹가다 이런 이야기 합니다. 얼굴에다가 안경을 끼고 있고, 뭡니까? 다크서클이 있고. 그러면 우리가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저 친구가 보니까 간 기능이 조금 떨어지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애기 금방 100일 전 잔도 딱 가보니까 시커먼 안경을 끼고 있거든? 야, 너 우리 그 애 간 안 좋다. 이렇게 하면 큰일 나면, 그것은 맞장구 치면서 그 부모가 맞아, 간에 좋은 게 뭐지? 뭡니까? 이런 묻는 부모 있을까? 없어요. 그래서 이 독소를 빼내줘야 되는데 1번이 동물성이다. 동물성은요, 소화 과정 속에서 전부 다 질소로 분해가 되는데 엄청난 산성 노폐물을 유발시킨다는 거 꼭 명심하세요. 그러면 고기 이것만 먹지 않으면 될까? 아니요, 그 유사한 거. 비슷한 것들이 뭐냐? 소라 종류예요. 소라 아시죠? 소라 종류. 그 다음에 두 번째가요, 생선 내장 쪽이에요. 생선 내장 쪽. 제가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뭐 해봤냐, 이런 걸 미겨보니까 그날 중에 잠을 못 자요. 전부 다 일명 경상도 시체말로 발칵 까디비 자요. 그 다음에 유제품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유제품. 우리끼리니까 우유 먹지 마라 그러니까 큰일 났어. 그래서 내가 우유 먹지 마라 소리를 하지를 않아. 유제품이 조금 도움이 안 되더라.
됐습니까? 이런 것들 전부 다 아토피의 치명타를 입히는 거다. 그러면 확인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누가? 내 자식이 이런 경우다라면요, 금방 읊어준 거, 그 애들한테 그날 저녁에 한번 미겨보세요. 미겨보면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애가 피부가 좋아지다가 그것이 지금 금방 일러준 대로 그걸 미기는 순간에 그날 저녁에는요, 발칵 까디빗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상담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상담을 하느냐. 이런 경우입니다. 이 엄마가 이래 계시고, 엄마가 이래 있어요. 그 다음에 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나다 말이야. 내 본인이 이래 있습니다. 전화 오는 것은요, 제일 처음에 우리 애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얘가 전화를 안 하죠. 누가 합니까? 엄마가. 제3자를 통해서 소개받아서 전화를. 그러면 엄마를 만나가지고 얘를 만나보는데 우리가 상담을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애하고 상담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엄마가 묘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쭉 설명합니다. 고기 안 먹었으면 좋겠다. 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쭉 풀어줍니다. 풀어주고 나면요, 둘 다 수긍을 합니다. 수긍을 해요. 엄마는요, 머릿속에 고정 딱 새겨놓습니다. 그런데 애는요, 학교에 가면 전부 다 고기입니다. 학교 교문을 나오는 순간 전부 다 고기들입니다. 억제가 안 됩니다. 근데 한 날 요만큼 먹는다고 생각하고 먹기 시작했는 게 이딴만큼 먹은. 집에 와서 저녁에 잠을 못 자죠. 까디비지는 거예요. 엄마가 묻습니다. 얘가 먹지 말아야 될 건 뭐냐? 너 학교에서 고기 먹었니? 얘는요. 고기 먹었어. 엄마 미안해. 이런 애는요. 1000명에 1명이 없습니다. 안 먹었다 그럽니다. 근데 신기하게도요. 내 배를 타고 나서 그런지는 몰라도 엄마는요. 걔 말을 믿습니다. 전화 옵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 안 받으려고 하는 상담 안 해주려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시간 개념이 없습니다. 새벽 3시든지 4시든지 지금은 전화하면 안 돼. 이 생각이 안 합니다. 일단버리는 화딱증이 납니다.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이겁니다. 전화 와서. 그래서 새벽에 내가 전화 오면요. 막 내가 쇼크가 옵니다. 왜? 축하해 주세요. 아토피 깨끗하게 씻은 듯이 나세요. 새벽 3시에 전화한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처음도 안 좋은 사람은 전화도 합니다. 그래서 아예 저는 가급적 무음으로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전화 와서 우리 애는 안 먹었다 하는데 우리 애는 안 먹었다는데 왜 선생님 말처럼 이래 안 되느냐고. 그러면 처음에는 저는 접했을 적에 야 진짜 이거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나라는 퀘션을 찍어놨어요. 근데 수많은 사람을 접해보다 보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토피는 개선되면 이런 속도로 개선이 되는데 어떤 친구들은 이래 개선. 간혹 가다 아토피를 개선시키고 섭취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는 저는 입을까 가만히 담읍니다. 왜? 이런 경우를 설명합니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랬어요. 이때 되면 진짜로 좋아져서 애가 깨끗해져서 피부가 살아나는 것 같아요. 이때 되면요. 이거 되는 거야 마는 거야 되는 거야 마는 거야 이거요. 어제 저녁에 우리 애가 자반씩 못 잤어요. 밤새도록 지근거리고요. 그래서 아토피를 갖다가 나중에 사후 상담을 해보고 스피치를 하잖아요. 하면 이런 경우는 설명하는데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거는 얘가 엄마한테 공갈 짓는 겁니다. 먹지 말아야 될 그것을 딱 끊는 순간에는요. 요리 좋아집니다. 이제 그걸 터득을 했는 거야. 그래서 경험이라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누군가가 아토피 때문에 상담을 하게 되고 딱 하잖아요. 아토피 오다를 내려주고 관리하니까 아주 기분 좋을 것 같죠? 천만에요. 내가 여기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는 절대로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이 돼가지고 내한테 막 따지고 들면 내가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근데 무조건 들어는 바로 그것을 치고 나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엄마를 통해서 애를 통해서 이렇게 대화를 하지 마라. 이래 대화를. 아시겠어요? 늘 이래 대화를 해요. 엄마는 배제시키고. 이래야지 확률이 높아집니다. 늘 엄마를 통해서 대화하면요. 이거는 답은 없습니다. 10중 8구 전부 다 실패다 봅니다. 얘하고 디렉으로 이렇게 대화를 해줘야 됩니다. 만나더라도 더 학교에서 갔다 오면 얘 밥 한 그릇 사먹이더라도 이렇게 대화를 해줍니다. 이게 완치가 되면요. 그때부터는 꽃감 빼먹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제 경험으로 봐서는 어떠냐. 이 엄마가요. 소개해 줄 사람 데리고 옵니다. 심지어 금액까지 이야기 다 해서 데리고 옵니다. 내가 할 말이 없게끔 만들어놨습니다. 저는 거기서 앉아가 전화 주문 였는 거 이거 모바일 주문 였는 것만 해주면 됩니다. 상황 설명 다 끝내놨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요. 아토피에 대해 가지고 하나의 밴드까지 운영을 하고 오늘 저녁에 뭘 먹고 나니까 우리 아이가 피부가 이렇게 됐어요. 사진까지 해가지고 다 올립니다. 그럼 뭘 먹었는데? 감시 괜찮더라. 오늘 저녁에 청국장 그러면 온 아토피 가족이 전부 청국장입니다. 이것은 이제 제가 간접적이지만 리더분들한테 설명해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사람들 케어는 어떻게 하느냐. 1번이요. 물 관리입니다. 1번이 물 관리입니다. 와인 드십시오. 아침에 눈 뜨자마자 2잔에서 4잔 이상은 먹어라. 조금 전에 우리가 소금물 이야기를 했는데 소금 농도가 짙으면요. 세수하면 큰일 납니다. 소금물의 농도는 몇 프로 이내라 하라 그랬습니까? 0.9% 이내라. 근데 0.9% 이론상으로 적기는 적었는데 어떻게 하냐. 제가 조금 리얼하게 1리터 물속에 9g 이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9g
또 입력을 했어요. 구걸함이 얼만데 뭐 이거요. 뭐? 물 관리하십시오. 아침에 눈 뜨자마자 눈곱 떼는가 동시에 미지근한 물입니다. 찬물 절대로 금합니다. 이때 유산균 같이 드셔도 좋습니다. 2잔에서 4잔 벌컥벌컥 드시면 안 됩니다.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콩팥에 부담을 줘요. 아주 우아스럽게 드십시오. 우아스럽게. 아시겠죠? 야, 물 관리 꼭 하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장 관리입니다. 장 관리입니다. 아토피를 갖고 있는 애들은요, 장 내시경을 해본 결과 희한한 결론을 얻었습니다. 어떤 결론을 얻느냐? 장벽이 누구보다도 얇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토피를 갖고 있는 친구들은요, 건강한 사람들에 비해서 장벽이 엄청나게 얇습니다. 왜 얇을까? 원인을 분석해 보는 결과 거기에 미세균들이 바글거리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을 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칸디다균이에요. 여성분들 부인과 질병 같은 거 선고받을 적에 냉한 분들한테서 많이 나타나죠. 칸디다 질염 들어보셨죠? 칸디다 질염. 이게 그 칸디다균이라는 것이요, 장벽에서 장벽을 깔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장 관리해라. 장 관리는 기본이 뭐라 그랬습니까? 유산균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식이섬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식이섬유는 우리가 수용성도 있고 불용성도 있는데, 우리 화이브비처 플러스가 황금 비율로 세팅이 되놨죠. 이게 바로 뭐냐 그러면 불용성하고 수용성 자체가 자연의 비율로 세팅시켰다 그래서 황금 비율인데, 수용성의 역할하고 불용성의 역할가 틀린다는 것은 알고들 계시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유익균들의 먹이로서 제공되는 것은요, 바로 뭐냐 그러면 수용성이에요. 수용성 먹이가 풍부를 해주고 따뜻하게 살 환경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거기서 무식한 얘기로 새끼를 치어나가죠. 그런데 우리가 한국암회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루에 한 포씩 먹는다? 한 달 평균 30일이다? 한 포에 평균적으로 유익균, 유산균이라는 것은요, 한 마리, 두 마리 세릴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그래서 집단균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추정하건대 우리 인테스트 플로라 7이 한 포에 10억 마리 정도의 유산균이 들어있을 거로 추정을 하는 거야. 그러면 10억 마리 정도가 들어가서, 그럼 한 달에 하루에 한 포씩 30일을 먹어서, 그럼 이거는 뭐 수학도 아니고 산수 쪽이잖아요. 그럼 10 곱하기 30을 하면 300억 마리가 우리 장 속에 있어줘야 되는데 300억 마리가. 그런데 한국 뉴트라이트에서 이 제품이 출시될 적에 발표한 자료가 70억 마리 정도가 살아있더라라고 발표했단 말이에요. 30일을 먹고 나서 보니까 그러면 230억 마리가 어디로 훅 날아가는 거야. 근데 그 이면을 보니까 이건 뉴트라이트에서 시판하고 있는 이거 인테스테프로라는 흡수율이 35%라고 나와 있다. 흡수율이. 그럼 다시 두드려 보는 거예요. 흡수율 300억 마리를 먹었는데 35% 그러면 줄잡아 얼마입니까? 100억 마리 정도가 돼요. 100억 마리 정도가 그러면 흡수가 돼가지고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유익균으로 전환이 됐을 것인데 월말에 보니까 70억 마리밖에 없어. 또 30억 마리가 어디로 훅 가버렸잖아요. 왜 그럴까? 이게 바로 장 온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도 때문에 차가워서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요, 먹이가 제대로 시원찮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유산균들은 어떤 분들 그래요? 언제 먹는 것이 제일 좋습니까? 밥 먹고 밥 중간에 뭐 이런 이야기들 나오는데, 빨래가 되는 이유를 가만히 상상을 한번 해보자고요. 빨래는요, 물론 세제 영향력도 있지만 마찰이단 말이에요. 마찰이라는 그 명자에서 빨래가 되는 거거든. 그럼 우리도 똑같아. 왜 위벽을 구성하고 있는 점막세포라는 것은 어느 세포보다도 재생 속도가 빠를까? 위에 음식이 들어가지 않을 적에는 위벽 자체가 이렇게 납작하게 되어 있어요. 되어 있던 것이 위가 음식이 들어가면 볼록하게 이렇게 오르겠죠. 근데 어떤 분들은 위 연동 운동을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빨리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위 연동 운동은 이렇게 막 쉼없이 이렇게 하는갑다. 심장처럼. 아닙니다. 근 20초 정도 시간이 한번 걸리면 이렇게 한번 움직여줘요. 그러면 위 속에 들어있는 음식, 물론 위에서 탄수화물 같은 것은 뭐 우리가 다당 형태를 2당으로 바꾸고 이런 것은 위에서 하지를 않아. 다당을 2당으로 바꿔주는 아밀라제는요, 침 속에서밖에, 췌장에서 분비되는 췌액에서밖에 없어요. 위에서는 분비가 안 돼. 다만 이게 어떻습니까? 밑으로 소장으로 내려보내주면서 우리가 단백질에 대해서 대사, 지방 대사 이런 쪽을 위해서 약간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곤죽 상태로 만들어내요. 그러면 음식물하고 위벽하고 이렇게 마찰이 생기는데, 마찰되는 사이에 위산이라는 것이 있어요. pH 농도 2죠. 강력한 강산성이단 말이에요. 그럼 음식하고 위벽하고 부딪히다 보니까 위산이라는 명자에서 부딪히니까 손상률이 엄청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위벽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는요, 재생 속도가 어느 세포보다도 빨라요. 서너 시간 만에 재생되는 것까지도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늦어도요, 3일이면 5월 교체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5월 교체가 일어나면 아프던 사람이 안 아파야 될 거 아니야. 이 만성위염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결국은 바쁘게 사는 사람들, 나쁘게 말하면 소가지가 더러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 내가 마음먹게 달려가 있어요. 제일 고치기 힘든 사람이 만성위염이에요. 내가 이런 이야기 절대로 하면 안 되는데 또 해버릴게. 나는 서울대 나고 절대 이야기를 안 해. S대예요.
거기에 자기 아들이 과장으로 있대요. 대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분 목소리가 이래요. 내 아들도 못 고친 내 병을 누가 고친단 말이야 하고 들어왔어요. 대화를 나눠본 결과 만성위염이에요. 제가 그분한테요, 고개 팍 숙였어요. 못 고칩니다. 저는 자신 없습니다 하고 돌아왔어요. 아무리 그분한테 좋은 명약을 주더라도 그분은요 고칠 수가 없어요. 왜? 아들의 명예가 있기 때문에 못 고쳐요. 내 아들도 못 고치는 것은요, 그분이 먹어도요 이거는 낫는다는 생각을 가지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마음이에요. 마음. 만성위험은 100%가 마음이에요. 마음. 놓으면 돼요. 내 욕심을 버리면 돼요. 그럼 만성위험은 쉽게 고쳐요. 이게 우리가 좋은 이야기로는 도전이잖아요. 좋은 이야기로는 도전이에요. 옛말에요, 나이가 60이 넘어가면요 입을 다물고 지갑을 열으라 그랬어요. 네? 입 다물고 지갑 열으라. 이 말은 뭡니까? 나무 이야기 들어줄 줄 알고 사줄 줄 알아라는 거야. 근데 60 넘어서도 전부 다 이제 내가 컨트롤 시키려고 그러면요 내 주위에 사람이 없어져. 이 결국은 남을 배려한다는 것이 나를 배려하는 거고 나를 관리하는 거하고 똑같단 말이야. 아주 간단한 말이야. 그래서 유산균은요 어떤 분들 그래요, 많이 먹으면 안 된대요. 그런 말 없습니다. 유산균 먹는 양을 보면 그 사람의 경제 척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저는 3포 정도밖에 먹을 환경이 못 됩니다. 이것도 와이프 눈치를 봅니다. 그래서 제 꿈 목록에 적어놨습니다. 10포 정도를 와이프 눈치 안 보고 먹어보았으면 좋겠다. 웃자고 하는 이야기지만 의미 아시겠죠? 다다익선입니다. 언제 먹는 게 좋냐? 식사 시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부딪히니까 2중이 아니라 3중 코팅이 되어 있더라도요 강산성에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공복에 먹는 것이 제일 낫습니다. 식사 30분 전에 들어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혹 해서 솔리시지 말고 그냥 내가 판단 한번 해보세요. 내가 만약에 유산균이라면, 위 속에 들어가 있다면, 음식물 속에 있다면, 예? 상상해보면은 제가 그랬잖아요. 음식물 속에 섞여 있으면 그 음식물은 몇 시간이 지나야지 빠져나간다고요? 3시간, 4시간이요. 음식물 속에 유산균이 섞여가 있으면요 그 음식물은 3시간, 4시간이 지나야지 위를 벗어나요. 그런데 따뜻한 공복 상태에서 따뜻한 미지근한 물을 먹잖아요. 먹으면 몇 분이면 완전히 벗어나? 제일 나중에 벗어나는 것도 45분이에요. 그러면 답이 되겠습니까? 장 관리하십시오. 식이섬유 꼭 드셔야 됩니다. 특히 간 기능이 떨어지는 사람은요 간 독소가 뇌를 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안 들어가면 안 됩니다. 간경화 때문에 마음고생하시고 간경변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병원에 가면요 늘 의사 선생님은 지나가는 말로 질문합니다. 뭘 질문하냐? 소화는 잘 되세요? 그러면 앉아있는 환자 입장에서는 네. 근데 그 의사 선생님 질문 속에는요 아주 뾰족한 가시가 있습니다. 뭔지 압니까? 변비라는 단어가 나오면요 금사합니다. 왜? 변비가 나면 암모니아가 많이 있을 것이고 암모니아가 간을 치고 암모니아 아까 간에서 대사한다 그랬잖아요. 간 대사를 못하면요 뇌까지 치잖아요. 그러면 이게 간암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간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 변비가 오잖아요. 이러면 간암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것이 무엇 때문이냐? 1번 스트레스, 2번 변비입니다. 그래서 간 기능이 떨어지는 사람한테는 누구보다도요 이 식이섬유 이것을 절대적으로 권유를 해드립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3번째입니다. 매 식사 시마다 금액상으로 따지면 한 170, 80만 이런 이야기 우리끼리 해도 되나? 제가 양적인 면은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거기에 도움을 주는 식품, 요즘 제가 단어 활용을 잘합니다. 도움을 주는 식품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토피, 마른 근선, 도움을 주는 식품입니다. 더블엑스입니다. 항상 세포 재생에 필요한 것은 기본 4가지로부터 출발합니다. 기본 4가지예요. 기본 4가지 아시죠? 그 다음에 프로틴입니다. 프로틴. 물론 세포 재생부터 시작해서 글루타치온, 우리가 장세포 수명은 하루밖에 안 되는데 손상 입은 장세포 재생하는데 간에서 하잖아요. 글루타치온이라는 물질. 이 글루타치온 물질 전부 다가 뭡니까? 원재료가 단백질, 프로틴이잖아. 이 대사 원활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랬어요? 비풀. 이제 기억하시네. 이제 하산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칼맥디입니다. 칼맥디. 칼맥디는 뭐냐? 지금 이 원인은요, 내장 기능이 떨어져서 그렇거든요. 내장 기능. 이게 떨어져서 그렇다. 아토피는 전반적으로 장이 전부 다 차가워요. 그래서 아토피를 갖고 있는 애들은 보면 여기가 드라이 아이스가 들어가 있다는 것은 얼음도 아니고 드라이 아이스가 들어가 있다는 것은요, 이 효과가 이 주위에 흩어져 있는 미열까지도 확 밀어내요. 밀어내니까 요 부위만 뜨거워요. 요 부위만. 근데 이걸 어떤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나는 열 많다라고 착각합니다. 열 많은 게 아닙니다. 땀이 없는 사람들일수록 전부 다 내장의 온도는 엄청나게 차갑습니다. 그래서 칼맥디는 내장 기능의 연동운동 수축이완, 650여 개 근육의 수축이완 기억하십시오. 수축이완.
이거 뭐 여기서는 뭐 전부 다 뼈 뭐 이런 쪽으로 계산하는 것보다는 여기는 전부 다 수축 이완, 연동 운동에 도움을 주는 거다. 그리고 대장 기능을 우리가 향상시키는데 비타민 D가 절대적이라는 거 이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다이어트를 시도를 하고자 우리 제포는 따윈다 바디키를 이용을 하고자 하는데 제가 거기다 플러스 알파해서 비타민 D를 갖다가 같이 섭취시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이상의아한 거죠. 왜? 비타민 D가 바디키 하는데 뭐가 필요해요?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그분을 본 결과 그분은 물지방이 아니고 딱딱한 지방으로 형성되어 있는 굿지방이었어요. 굿지방은요 또 어떻게 만져보면 꼭 근육처럼 느껴져요. 저 허벅지는 단단해요. 돌처럼 근육이 많아요. 근육이라서 잘 빠지지 않아요. 근육 빼면 죽어요. 뭐 이런 거. 그럼 하지를 말지. 원래 콜레스테롤을 원료로 해서 우리가 자외선 UVB 파장이잖아요. 그 UVB 파장과 결합을 해서 우리 인체에서 비타민 D라는 것을 만들어내요. 이 비타민 D가요. 우리가 담벼락 밑에 앉아있을 때 행복해 하는 거 이게 뭡니까? 세로토닌의 재료가 되기도 하죠. 이 세로토닌이 있어줘야지 우리가 숙면을 취할 수 있는 멜라토닌의 재료가 또 돼요. 이게 계속 이렇게 연결되어 나가는 거거든. 근데 이 비타민 D라는 것이요. 우리가 딱 들어가면 이게 내 인체에서 여러 가지 약효, 뭐 예를 들어서 칼슘과 인대사 이런 쪽에도 관여를 하지만은 대장암, 그 다음에 전립선암, 유방암의 효과가 크다. 암세포 자체의 무기력화 시키는데 얘가 관여를 많이 해. 관여를 많이 하는데, 그럼 암하고 대장 쪽이니까 좋다. 근데 왜 바디케어는 얘가 왜 들어가느냐 그러면 얘가 비타민 D가 형성이 돼요. 콜레스테롤 원료에서 형성이 되면 어디에 축적이 되느냐 그러면 지방층에 축적이 돼요. 다수가 얘는 어디에 축적된다고요? 지방층에 축적이 된다고. 그런데 지방 내에 비타민 D 함량 축적시켜주는 함량 자체가 떨어지면요. 지방이 비타민 D를 딱 쥐고 앉아서 지방도 못 빠져나오고 비타민 D도 못 빠져나오게 해요. 그래서 비타민 D를 풍부하게 던져주면요. 지방이 느슨해집니다. 무슨 말이냐? 굿지방이 물지방으로 전환시키는데 제일 필요한 것이 비타민 D예요. 비타민 D. 그래서 굿지방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비타민 D를 많이 전달을 시켜주는 경우가 바로 여기에 이유가 있다. 그리고 비타민 D가 체내에서 축적이 되지 않은 사람하고 축적이 많이 된 사람하고 우울증 빈도수가 2.8배가 차이 난다고 학계에서는 발표하고 있어요. 우울증이 그런 경우. 그래서 너무 자외선 차단제 물론 필요하지만은 한 번씩은 생얼로서 이렇게 내 몸을 오픈 한번 시켜봐라. 이게 좋다. 본 모습도 한 번쯤은 오픈 시켜줘야지요. 응? 가면을 벗고 나면 깜짝 주위를 놀라게 하지 말고. 갈맥기. 그 다음에 오메가입니다. 오메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담낭 제거 수술을 받은 사람한테는 평생을 통해서 오메가가 빠지면 안 됩니다. 담낭 제거 수술을 받은 사람한테요. 이거 반드시 어떤 질병이라는 것은 근원 정리를 하지 않으면 항상 재발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원 정리를 하지 않으면요.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산다면 똑같은 결과 또 만들어집니다. 또 만들어져요. 그러면 완전히 그 자체로 끝맺음을 시키고 싶다면요. 근원 자체를 갖다가 해소를 시켜줘야 돼요. 얘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뭐냐? 금방 말씀드렸습니다. 아토피는요. 피부에 나타나는 증상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내가 어떤 음식을 먹음으로써 만들어진 산성 노폐물이 주 원료다. 원인이다. 라고 말씀드렸잖아.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서는 바깥으로 빼줘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소변을 통해서도 일부가 빠져나가겠죠. 그렇죠? 요거 생각 한번 하시고. 그럼 여기서는 빠져나가는 거는 1 빠져나가는데 계속 먹어서 쌓아두는 것을 2를 쌓아둔다면 해소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 2가 빠져나가고 1을 먹어준다면 조금 둔화되겠죠. 진행 속도가. 근데 2가 빠져나오고 여기에 대해서 만들어지는 양을 0에 가깝게 만들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빠른 결과가 일어나겠죠.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모든 방법을 행해왔는 것은요. 이거는 전부 다 무시하고 이거에 대해서만 신경 썼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만 신경 쓰는 거죠. 어떤 음식을 배제시키고 이것보다는 여기에 대해서 정상치료를 하기 시작하는 거지. 여기에 대해서 정상치료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고기 많이 먹어 또 나가는 속도가 빠르니까 또 재발하고. 과연 우리가 이 자리에서 딱 10초 동안에 짧은 10초,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길 수도 있어요. WX를 설명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나? 좋다. 너 WX 어떻게 좋은데? 많이 좋다. 그렇게 설명합니까? 어떻게 WX 설명합니까? 뭐 비타민 B9부터 시작해서 막 적나라하게 이렇게 파헤쳐 줍니까? 우리 소비자는 그것을 원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 사람 뇌리에 하나 탁 꽂혀줄 것을 찾아봐라. 상대성이라는 것도 있고. 아까 소금물 이야기했지만 소금물 여기서 딱 들어가 보면요. 막바로 척하고 딱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부종이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건강 정도가 100%를 기준했을 때 똑같지는 않다는 거지. 그래서 정확한 답은 없어요. 이 오메가3가 콜레스테롤이요. 응집돼서 딱딱하게 만들어지는 것을 해소시켜주는 거야.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담접. 이것이 딱딱해져가지고 생성되는 담석.
이게 전부 다 주 원료가 뭐냐 그러면 이건 95% 이상이 전부 다 콜레스테롤이 주 원료도 말이에요. 그 속에는요 수명을 다하는 적혈구도 있고 신장 라인에 만들어지는 결석은요 주 원료가 전부 다 칼슘이에요. 똑같은 석자, 돌석자가 들어가 있더라도 다 틀립니다. 담석의 원료는 뭐라 그러세요? 콜레스테롤이 95%고 신장 라인에 콩파 결석이 생겼어요. 요관 결석이 생겼어요. 방광 결석이 생겼어요. 이 결석은요 99.8%가 칼슘이에요. 옥살산 칼슘이라고 그래요. 뭐가 이렇게 만들어내느냐? 원인을 자꾸 생각해봐라. 생각해보면 그런 식이 난다. 이걸 묽게 만들어주는 거, 응집되지 않게 딱딱하게 되지 않게 만들어주는 게 오메가다. 오메가. 근데 여기는요 이것만 들어가는 요까지가 지금 세포막의 구성 성분이에요. 여기서 아토피는요 플러스 알파 기능성이 첨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 기능성 첫 번째가 바로 GLA예요. 감마 리놀레닉 애시드. GLA 브랜드 모르시는 분 없으시잖아. 미국에 가보니까 이걸 갖다가 만병통치약으로 알고 계시던구만. 나는 만병통치약이라 그래서 WX를 지칭하는 줄 알았는데 GLA 브랜드를 가지고 만병통치약이라 그래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만병통치약 값어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얘는요 크게 국소 호르몬 역할을 합니다. 무슨 역할요? 국소 호르몬. 앞에 국소라는 말이 들어가고 뒤에 호르몬 적어놔서. 그런데 명백하게 말씀드린다면 국소 호르몬은 호르몬이 아닙니다. 호르몬이 아닌데도 호르몬이라는 명칭이 들어가서 국소 호르몬 무슨 의미를 갖고 있을까? 우리 인체 내에서는요 시상하부를 통해서 뇌하수체를 통해서 우리 인체에서 필요한 호르몬 약 40가지를 분비를 시킵니다. 뇌분비선이라는 경로를 통해서 40가지 가까이를 분비시킵니다. 그런데 그 분비가 되는데 우리가 태어나 팔자소관에 따라서 항상 정상으로 분비되고 정상화되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생기죠. 갑상선에 문제가 생겼어요. 나는 나이가 30살밖에 되지도 않은데 남성 호르몬에 문제가 생겼어요. 기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이렇게 생겨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정상화 기준에서 내 인체 내에서 항상 문제가 안 생겨줘야 되는데 어느 순간 어떤 특정 호르몬 자체가 상대적으로 문제화가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야. 그 문제화를 일으킬 적에 얘가 딱 들어가면요. 그 부족분을 갖다가 메꾸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일시 대체 효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국소 호르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갱년기 이후에 여성분들 그리고 남성분들한테도 갱년기가 있단 말이죠. 그럼 이런 분들한테는요. 역시 모든 호르몬계가 정상화된다는 물론 정상화되면 너무나 좋겠지만 이거는 내 바람이고 조금씩 우리는 문제점을 유발시키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족분을 갖다가 항상 원상복귀처럼 이렇게 시켜주는 물질이 바로 뭐라고요? GLA입니다. GLA. 됐습니까? GLA. 그 다음에 GLA 브랜드를 갖다가 우리가 또 다른 표현을 합니다.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프로스타글란딘을 만들어냅니다. 프로스타글란딘. 항염증성 프로스타글란딘이라고 그래요. 항염증성 프로스타글란딘. 그럼 반대. 제가 앞에서 서두에 항염증성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표현은 반대되는 말이 있겠죠. 항을 빼면 돼요. 뭡니까? 염증성 프로스타글란딘. 자, 염증성 프로스타글란딘을 유발시키는 물질은요. 아라키돈산을 유발시키는 물질이다. 아라키돈산은 조금 어려운 말이에요. 동물성이나 유제품을 섭취를 하게 되면 아라키돈산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나와요. 감마리놀렌산을 검색해보고 프로스타글란딘을 검색해보면요. 유제품이 해롭다, 고기가 해롭다는 거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거는 염증을 유발시키는 프로스타글란딘으로 바뀌고 얘는 염증을 막아주는 프로스타글란딘으로 바뀌어요. 염증을 막아주는 거. 모든 염은 출발이 암으로 가기 위한 첫 단계가 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간염에서 출발을 해서 간암으로 발전하는 거. 다만 위염은 조금 예외일 수 있습니다만은 염이라는 것이 뭡니까? 외부의 바이러스가 내 몸에 침투했다는 것이 염이잖아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우리가 이거 염증을 해소시켜주는 거. 항상 우리가 소변 검사를 하면요. 염증이 많나 적나 이거부터 먼저 보잖아요. 소변 검사를 하면 그거부터 먼저 본다. 됐습니까? 얘가 또 탁월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가려움증을 잡아줍니다. 제가 김천에 전부 다 훌륭하신 분들만 사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 그래서 조금 한 분을 만만하게 봤었어요. 연세가 치긋하시고 연세가 91살 되셨어요. 할머니신데 완전 촌노신데 그분은요 이 제기하고 이런 건 없었어요. 늘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식들 걱정. 그 가정 형편은 너무나 어려웠어. 부부가 이게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은 지금 몇십 년째 행방불명이 돼가 있고 집 나간 지가 8년이 됐다 하던가. 그런데 그 긴 세월 그 전에 이제 부인하고 이혼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는 손주 둘이를 갖다가 할머니가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렇게 기탁받게 됐어. 근데 그 아기가 밑에 놈이 아토피가 심했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돈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얘가 저녁에 가려워서 못 잔다는 거야. 그래서 할머니 이런 거 조금 줄이고 고기마저 안 먹이면 이거 고아랑 그러겠나. 자기 자식이 아니라서 고기 안 먹인다고 이런 이야기 안 하겠나.
할머니가 표현이 엉뚱한 쪽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GLA 브랜드를 다른 제품하고 제가 소개를 시켜줬는데 얘가 이걸 먹기만 먹으면요. 삼켰나? 경상도 말로 삼켰나? 그러면요. 그러는데요. 그래갖고 등을 탁 치고 툭 튀어나온대요. 이게 그 조그마한 이걸 갖다가 목에 넘기지를 못하는 거야. 삼켜라 그러면 막 눈물 줄줄줄 흘린대요. 그래갖고 물을 한 바가지를 먹인대요. 근데도 삼켰나 그러면 이렇게 툭 치고 툭 튀어나온대요. 이 할머니가요. 그렇게 배운 지식도 없으신 분인데요. 이거는 가방끈하고 상관없어요. 할머니가 이게 가려움증을 잡아준다며 이빨로 그것을 갖다가 캡슐을 뜯어서 그거 액체를 갖다가 애 등판에다가 이렇게 손으로 그 거칠거칠한 손으로 발라주는 거예요. 근데 웃기는 게요. 그렇게 발라줬던 애가요. 밤에 세근세근 잠을 잔다는 거야. 이게 우리는 먹는 것만 생각을 했잖아. 근데 그 모르는 할머니조차도요. 남다른 기발한 생각을 하는 거죠. 할머니 잘하셨어요. 뭐 먹을 형편 안 되면 뭐 바르기라도 하면 되지. 제가 말 던지는 게 바로 이 GLA 브랜드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함축시킨다면요. 성인병 예방에 관여합니다. 성인병 예방. 성인병은 뭐하고 관련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성장 호르몬하고 관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5분만 더 해도 될까요? 성장 호르몬하고. 이 경우 성장 호르몬은 이게 키 크는 자람을 앞두고 있는 애들한테는 키 성장에 관여를 많이 합니다. 물론 아연이라든가 미네랄 이런 쪽이 관여를 많이 하는데 이 아연이 성장에만 관련을 하는 것이 아니고 위산을 만들어내고 인슐린을 합성하는 데도 이 아연이라는 것이 아주 크게 관여를 많이 해요. 그래서 미네랄은 늘 우리가 가까이 두고 드셔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 이 성장 호르몬이요. 우리 같은 사람한테도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그러니까 착각들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지금 저 나이에 무슨 키 클 일이 있다고. 아닙니다. 지금 저한테서 만들어지는 성장 호르몬은요. 성인병 예방에 관여합니다. 보통의 우리와 같은 성인들은요. 20대 젊은이들이 분비되는 또 혈액 속에 녹아있는 성장 호르몬의 약 14.7%밖에 갖고 있지를 않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0대 가까우면 20살, 20대의 성장 호르몬의 14.7%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성장 호르몬이 성인병하고 연관성이 있다. 성인병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혈압에 문제가 있고 비만이고 이런 쪽이잖아요. 고지혈증이고 이런 쪽인데 당뇨 이런 쪽인데 그러면 당뇨를 갖고 계셔? 뭐하고 문제가 있다고요? 성장 호르몬하고 연관성이 있다. 그리고 내 몸에 있는 책, 약알칼리책, pH 농도 7.4에 가까운 약알칼리책 이거하고 전부 다 연관성이 다 있거든. 다 있는데 이런 것들하고 연관성이 있다. 그러면 내 몸에 성장 호르몬을 갖다가 지금 적게 만들어지는 것을 좀 더 많이 만들어지게 하면 어떨까? 성장 호르몬이라고 그랬잖아요. 호르몬 어디서 분비된다고요?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가 돼요. 이거 많이 만들어지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그러면 성인병에 걸리지 않겠네? 답은 예스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성장 호르몬은요. 숙면 시에 많이 분비가 되고 그 다음에 과도한 운동을 하고 난 이후에 많이 분비가 됩니다. 땀을 흠뻑 흘리고 난 이후에 많이 분비됩니다. 이제 우리와 같이처럼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어가는 사람들일수록요. 젊은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운동을 해야 돼요. 사실은. 근데 젊은 사람들보다도 우리는 훨씬 적은 양의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야 가만히 내버려 두라. 숨쉬기도 곤란해요. 뭐 이거야. 2층 올라가는데도 계단 저 보는 순간에 어지러워. 나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갈 거야. 이건 아니거든. 저는 일부러 차를 세워도 에피딱 안 씌웁니다. 무조건 멀리 씌웁니다. 한 발자국도 한번 더 보러 가잖아요, 심사님. 어느 순간에 저한테 훅 안 좋은 일이 생기고부터 저도 그쪽으로 이렇게 옮겨가기 시작했거든. 자꾸 움직여라. 움직이면 살고 움직이지 않으면 죽어요. 움직여라. 움직일 거리를 만들어라. 그래서 아주 운동 열심히 합니다. 그렇게 하면요, 내 몸에서는 필요 이상의 성장 호르몬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성장 호르몬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요, 내한테 성인병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GLA 브랜드. 그 다음에 셀레늄입니다. 파셀레늄. 얘는요, 암세포에 대응하는 능력도 뛰어나지만 지동설에 버금갈 정도로 이게 이 발견을 갖다가 대단 위대한 발견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녹색 마술사 뭐 이런 표현. 이게 암세포를 추적 조사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남자들한테는 고환이 많이 생겨가 있고 이렇습니다. 아버지가 이게 고환에 셀레늄이 많으면 태어나는 자식이 아들이고 아버지가 고환에 셀레늄이 부족하면 계속 딸 그리고 또 딸 이래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름이 끝순이야 그러면요. 그 부모님은 셀레늄이 부족했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코엔자임 Q10, 코Q10. 이거는 에너지 생성, 미토콘드리아 내에 존재하는 겁니다. 얘가 없으면 에너지 생성이 되지 않습니다. 원래 이거는요, 인체내에서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지는데 보수 역할을 하는 것이 B6, 피리독신이 그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피리독신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그랬습니까? 유산균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차가우니까
유산균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고 내 인체에서 필요한 비타민 B군 합성이 안 되고 제대로 합성이 안 되니까 에너지 대사에 장애가 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요것까지가 기본으로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가리 비타민입니다. 가리 비타민. 이 가리 비타민, 요거는 코팅 자체가 더블에스 코팅보다 조금 강도가 높아요. 이게 마늘 냄새를 잡아주기 위해서 파슬리 농축물까지 집어넣어놨죠. 마늘을 우리가 찌을 적에 마늘을 찌을 적에 파슬리를 집어넣어서, 파슬리 아시죠? 파슬리를 집어넣어서 같이 찌어보시면요, 마늘 향이 한결 줄어든다는 사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비위 기능이 떨어지는 사람은요, 이거 우리 가리 비타민 드시고도 엄청나게 이게 속이 따가워 하시는 분들 보셨어요. 이게 파슬리 농축물. 그런 분들한테는 식사 중간에 들어가면 좀 더 도움이 됩니다. 식사 중간에 들어가면 도움이 됩니다. 얘가 들어가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모혈관 확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수종 냉증 치료제로도 많이 사용되는 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마늘이라든가 나이아신입니다. B3. 현대의학에서 대체요법으로 많이 이행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마늘에다가 B3, 나이아신 첨가시켜서 수종 냉증 치료제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얘가 딱 들어가고 난 다음에 3시간이 경과되어서 그 사람의 모든 모혈관의 혈류 개선 속도를 봤어요. 개선 정도. 이게 혈류가 34%가 개선되었다는 이거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FDA 자료에 의하면. 그래서 우리가 마늘을 드시는 방법은 다양한 방법이 많죠. 구워서 드시는 분들이 있고, 구워서 드시면요, 소화기가 좋아집니다. 소화기. 그래서 나는 식당 해요. 고깃집 해요. 그러면요, 마늘을 많이 비춰가세요. 그러면 그 손님들한테 마늘을 막 한 바가지씩 퍼주세요. 그러면 2근 먹으러 왔다가 4근 먹고 가고 이렇습니다. 고깃집은 막 고기 파는 게 주목적 아니에요? 그 다음에 간장이나 된장에 절인 마늘은요, 아랫배가 차가운 사람한테 도움을 많이 줍니다. 아랫배나. 이게 동의보감에 나와 있습니다. 아랫배나, 이게 찬 사람한테 된장에 절인 마늘, 간장에 절인 마늘이 좋습니다. 근데 구운 마늘은요,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탄 마늘은 위암 발병률 100%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남성분들은 고깃집 와서 이야기하다 보면 새까맣게 탄 거 먹고 되고 뭐 이렇잖아요. 그래서 그 마늘 탄 것은 가급적 멀리 해라. 탄 음식 자체가 그만큼 위험하다. 근데 생마늘이 좋은데 생마늘도 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생마늘 갖다 보통 초원집에 가면 마늘을 수확을 해가지고 담벼락에다 이렇게 쭉 걸어 놓습니다. 1년 동안 먹어야 될 거. 근데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알린이라든가 알리나제, 알리신의 전구체잖아요. 얘가 1년이 딱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54%가 줄어들었다는 보고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효과가 반으로 뚝 떨어집니다. 뚝 떨어져. 제일 좋은 방법은 금방 수확했던 마늘을 먹는 것이 제일 좋겠죠. 그 속에는 알리신이 없어요. 알리신이 없어. 그 전구체들이 있을 뿐이죠. 알린과 알리나제라는 전구체가. 세포막을 사이에 두고 이렇게 있는데 이빨 속에 들어서 꾹 깨무는 순간에 세포막이 파괴가 되고 두 개가 결합을 해서 알리신이 되는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부분들, 알리신의 효과, 이런 부분인데 단 이 알리신이 맹점이 있습니다. 60도 이상의 열에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뜨거운 거하고 먹게 되면요, 그만큼 마늘의 효능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생긴 먹으면 제일 나은데 그런 거 어떻게 먹나, 냄새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가리 비타민 추천드리는 거예요. 이 가리 비타민, 이게 생마늘 그대로 우리가 아이스크림 튀김법이라 그래서 수분만 날려버리는 것이니까 아주 효과면에서 뛰어나다. 진짜 마늘인지 궁금한 사람은 씹어가지고 드셔보시면 아주 짜릿한 맛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냉증에, 여성분들 냉한데 이것을 많이 추천합니다. 냉한 분들한테. 여기 기본이에요, 기본.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 제시를 해주면요, 모든 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비싼데요, 많은데요. 이거는요, 흥정할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소비자가 흥정할 게 아니에요. 흥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필요 충분 조건이다 하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정도에 따라서 양은 조절이 되는 것이고. 조금 마지막 날인데 한 8, 9분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 앞으로 길 가다 봐도 절대로 못 본 척하고 앞으로 다가오는 날 행복한 하루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